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4시 순서는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레이시아 경찰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밝혔는데요. 사건 연루자 가운데 북한 대사관 관계자가 있다는 내용이 특히 눈에 띕니다. And there are two more images that we released to you that we have not been able to identify as yet. So we have identified both of them. They happen to be one attached to the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other one a staff of North Korean airline. So we have written to the embassy, we have requested the embassy, North Korean embassy to allow us to interview both of them. The guy who worked for North Korean Embassy and the guy who worked for Korea Airlines, they are still in Malaysia? Yes, I just answered. They are still...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분의 출연자와 함께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인광기 이기성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시고요.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박철화 문학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말레이시아 경찰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점이 우리가 이게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국정원은 이미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논거를 오늘 제시를 한 거네요. 네, 그동안 사실 말레이시아 경찰은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외교 문제가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을 굉장히 밝히질 않았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범행 직후에 붙잡혔던 리정철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바로 제3국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간 북한인 4명, 이렇게 5명 말고도 또 다른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혔는데 그중에서 괄목할 만한 사람은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북한 국적의 용의자 중에서 북한 대사관 직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게 과연 이번 사건이 대사관의 조직 개입 여부가 밝혀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들에 대해서도 빨리 지금 북한에 들어가 있는 평양에 들어가 있는 용의자에 대해서도 북한 측에다가 빨리 신병 인도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김우길 해갖고 구체적인 신원까지 오늘 기자들에게 다 공개를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 그리고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 이렇게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은 없이 그냥 사진만 밝혔었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말레이시아 경찰의 저런 신속한 수사 그리고 기자들에게 상당히 자세하게 브리핑하는 것, 뭐 수사에 좀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수사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이제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그럴 겁니다. 사실은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중에서 굉장히 좀 치안이 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나 그런 나라에 비해서요. 그래서 사실은 관광 같은 것들이 굉장한 수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전통적인 우방이었다고 보는 북한이 본인들의 땅에서 저런 끔찍한 테러를 저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없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이것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말레이시아의 어떤 그 치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평판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어서 말레이시아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과연 말레이시아에서 이걸 얼마나 좀 빨리 밝혀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는데 수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고 좀 정치한 수사라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정치한 수사는 정밀한 수사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대사관을 향해서 조금 전에 신원 공개한 그 사람들 뭐 인터뷰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용의자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걸 할 텐데 북한 경우는 대사가 직접 나서서 외교적 결례를 무릅쓰는 행동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그 대사가 그렇게 사실은 의외의 행동을 한 것도 말레이시아 경찰이 조금씩 그 진실을
접근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어떤 위기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돌발적인 기자회견하고 상당히 강하게 부인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 대사관을 향해서 수사에 초점을 향해 오는 것을 감지하고 그렇죠.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은 그렇게 말하자면 그 죄를 뒤집어 쓸 수는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기 위해서 미리 액션을 취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말레이시아 경찰이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김태현 변호사. 네. 치해법권 어쨌든 외교관 직원. 근데 고려항공 직원은 근데 그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항공 직원은 취해법권 대상은 아니고 당연히 일반인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레이시아 형법에 따라서 뭐 속인주의, 어차피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말레이시아 경찰권과 사법권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다만 그 이제 대사관 직원 같은 경우는 그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말레이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조사 정도는 시도하려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북한이 인도해 주진 당연히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강력한 어떤 수사 의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북한 간의 어떤 외교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마 사전 정지 작업으로서 저렇게 강력한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건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북한 대사관 직원 그리고 고려항공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내용까지 밝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는 명확하게 얘기를 또 안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 부검 결과도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어떤 물질로 죽였는지도 모르고요. 또 북한에서 굉장히 지금 세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 이제 경찰 쪽에서는 북한을 압박하긴 하지만 팩트만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상당히 외교 관계가 악화되긴 했지만은 44년 동안 수교한 국가에 대한 외교적 문제도 좀 고려한 것 같고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제적 이목이 굉장히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와서 지금 취재도 하고 있고 하는데 최종 수사 결과가 있어서 확실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북한이다. 얘기를 해서 발표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발표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서 나중에 국제적 문제가 또 일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인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김정남의 장남 김한솔이 아버지의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일 없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On the news that the son of deceased is already in the country, those are all rumors. No such thing. Nobody, no family members has come over to identify the deceased and also to give us DNA samples that we requeste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 provide us with a family member of the deceased for us to get their DNA samples and also for them to identify deceased body. 근데 여기를 보면은 자 그런 일 없다. 다 헛소문이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눈길 가는 대목이야. 북한 당국이 사망자 가족의 DNA 샘플을 제공해서 우리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 대사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 대사관이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대사관이 김정남의 유족과 접촉이 가능? 일단 오늘 경찰청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유족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바로 확인할 테니까 빨리 DNA를 제공을 좀 부탁한다. 그리고 유족이 원한다면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말레이 당국이 직접 연결을 해주겠다. 시신 확인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 공항이라든가 병원 쪽에 보면 아주 중무장한 경비 병력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는데 내무차관이요. 모하med 내무부 차관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다른 죽음을 원하지 않는 만큼 한 소리 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했다가
또 다르게 네, 또 이런 다른 일을 질문. 당할 수도 네. 있다. 그런 가능성을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미 열어놓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한 명이 김정남 자체가 지금 죽은 것도 문제인데 또 다시 만약에 시신을 확인하러 온 한솔이라는 아들이 또 죽을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굉장히 중요한 치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자세하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내용 전해드릴 텐데요. 처음에 잡혔던 베트남 여성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장난인 줄 알았다. 장난인 줄 알고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경찰이 이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y have been. It is a planned thing, and they are being trained to do that. So this is not something just shooting movies or a play thing. No way. 그리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북한의 강철 대사가 요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 못 믿겠다. 우리하고 공동으로 수사하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말레이시아 경찰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일축했습니다. Trying to seek the joint investigation with the Malaysian police. Will you accept that? No. No. Okay. Thank you. It is not their jurisdiction here. It is our jurisdiction. 특히 베트남 여성 같은 경우가 가장 처음에 CCTV 영상에 잡혔는데 근데 이 여성이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나라 제주도를 뭐 들렸다 이런 기사가 지금 또 나왔어요. 아침에 신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제주에 와가지고 도안티흥이죠. 제주에 와가지고 3박 4일 동안 머물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인데 제주에 와서는 그 S라는 25살 한국 남자친구라고 그러는데요. 그 남자를 만나러 왔다가 3박 4일 동안 있다가 갔다. 그런데 그 지금 만났던 남자는 지금 출국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만났느냐.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이 도안티 흐엉이 제주에 올 때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남성과 동행했다고 보도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요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조금 전 영상도 봤습니다만 도안티 의원이 걸어나오면서 이 손짓을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자기 손에 묻은 게 위험한 물질이라는 건 틀림없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이라고 하는 진술이 사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북한과 공동 수사 안 하겠다고 말레이시아 경찰이 선을 그은 이유는 또 뭘까요? 지금 그 강철 대사가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번 사안은 북한과 적대적인 국가, 즉 다시 말하면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결탁을 해가지고 이번 사건을 정치화한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못 믿겠으니 우리와 함께 공동수사팀을 꾸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말레이시아 그 당국 그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 지금 당국에서는 이런 북한의 그 소위 말해서 불신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팩트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하고 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못 박은 겁니다. 지금까지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얘기해봤는데요. 박철아 평론가 보시기에 말레이시아 경찰 수사 잘 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까? 아니면 잘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워낙 한국 사람들은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은 뭐 아쉬움이 있지만 아주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그 말레이시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서 뭔가 좀 정치적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었는데 하나 둘씩 그 앞서 이기성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팩트에 의거해서 그것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유보하면서 한 발 한 발짝씩 앞으로 내딛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솔이 입국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부인하고 또 북한과 공동수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분명히 하고 그러면서도 사인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말레이시아 경찰의 수사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김정남 피살 사건의 정확한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두 번째 발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개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내부가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얘기를 오늘의 말로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고심하다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말을 그냥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수석 대변인 같다. 헌법재판관을 향해서 국회 측 수석 대변인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기색을 보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언행을 조심해라.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인광 기자. 네.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이 16차 변론 아닙니까? 사실상 예정된 증인 신문으로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과연 출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모레 최후 변론을 할 것이냐, 그러면 선고일은 최종 결정일은 언제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침에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을 마쳤고요. 오후 2시에 속개가 됐는데 되자마자부터 해서 지금 변호인단,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이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평우 변호인은 2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강하게 아주 원색적으로 아주 굉장히 거친 말로써 지금 1시간 반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단히 아주 강한 톤입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졸속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탄핵 사유가 각각 투표가 아닌 일괄 투표는 위헌이다. 뭐 이런 것들인데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국회에서조차 소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러니까 국회로 빨리 헌재에서는 국회로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면 모든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요지로서 변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측이 출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쪽으로는 더 이상 진도를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서 요구를 계속하고 있네요. 국회 탄핵소추 지난해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절차와 위법성 반드시 심리해야 한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관들이 이거 안 하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심리를 마치려고 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호한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에 국가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더 재미있는 것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 내용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의도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제 지연의 목적이 조금 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김평호 변호사가 했던 얘기들, 그 이제 국회에서 절차 위반, 예를 들어서 뭐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투표를 했어야지, 표결을 했어야지 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희도 뉴스브리핑에서 한번 보도를 해드렸지만 원로 법조인들이 사실은 일간지에다가 이 탄핵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광고 내지 않았습니까? 그 광고를 냈던 원로 법조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그 변론을 했던 김평호 변호사입니다. 그때 이제 그 원로 법조인들 논리들 중에 일부를 오늘 김평호 변호사가 변론을 한 건데, 뭐 헌재가 받아들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기해 볼 수 있는 어떤 법 이론적인 반박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헌재의 나중 판단이지만요. 근데 다만 어떤 이론적,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해서 탄핵이 절차적으로 잘못됐다, 위법하다라는 어떤 변호사에서의 변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제기하는 방식이라든지 마지막에 있어서 뭐 강일원 재판관에게 당신이 뭐 국회 뭐 대리인이라는데 이런 발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어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헌재를 좀 모독하는 그런 어떤 류의 발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이요. 예.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그렇죠. 오늘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의도가 뭘까요? 이미 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서 미리 복선을 까는 건가요? 어떤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은 만약에 탄핵이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대통령실 대리인단에서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실 수 있으실 건데, 아마도 뭐 일부 언론에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 인용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항의를 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의 명분을 쌓기 위한 건 아니겠나, 그러는 관측도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단에 있었던, 즉 절차의 위법성,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변론을 했다고 하게 되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변론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을 텐데 그 이후에 사족을 좀 붙임으로써 오늘 김평무 변호사의 변론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일원 재판관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헌재 심리에서 강일원 재판관이 인터넷에도 지금 송곳 질문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었습니다. 그래서 강일원 재판관이 특히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 그런 것들을 많이 던졌기 때문에 특히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하면서 국회 측에 수석 대변인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박철아 평론가도 저희가 주고받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원색적으로 강일원 재판관 비난하고 또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탄핵 소추안은 기각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또 증인도 오늘 사실상의 마지막 변론인 거 뻔히 알면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도 증인으로 신청하고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오늘 변론 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대통령도 물론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탄핵 상황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몇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지금 이 말하자면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헌재를 통해서 그 입장이 정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결해서 이 국정 혼란과 공백을 메워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런 어떤 애초에 어떤 법적 다툼의 본질과는 무관한 어떤 절차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이 탄핵 심판 자체의 근거를 허물려는 시도는 사실은 국민들 눈에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어쩌면 법률가의 법적 논리에 과격한 어떤 뭐랄까요, 상식에 어긋나는 어떤 그런 과도한 어떤 법적 행보가 아닌가.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지만 법률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헌재가 하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나라 헌법에 의거해서 대통령을 조사하고 뭐라면 심판하는 이것을 존중해야지 어떤 법적 논리가 가장 우선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무슨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 심판 자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좀 삼가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철아 평론가가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나라는 법으로 다스려지는 거지 법률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게 아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공세를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공개 변론이 시작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신뢰도를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나타낸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진행을 지연하려고 하는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당부가 무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이런 식이라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안 나올지가 오늘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분명히 오늘 안에 밝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추후 통첩을 했는데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갑론을박을 해서 일단은 그 안에서는 이제 결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이렇게 따져봤더니 좀 더 괜찮더라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선한 국정 의지를 강조하면은 그것을 보고 보수층이 결집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이 뭐냐면은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은 국격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서 피의자 입장에서 이렇게 막 피의자처럼 신문을 받으면은 국격이 손상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답을 잘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동안 나온 증인들하고도 엇갈린 또 답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꼬투리를 잡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청와대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지금 보면은 말이죠. 저희가 이제 안의 사정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공세를 막 취하는데 그 공세의 대상이 국회 측 소추인단이 아니고 예. 헌법재판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이런 얘기 원래 잘 안 하는데 언행 삼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국회 측 소추인단은 조금 이렇게 소외받는 듯한 느낌도 좀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변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변론이라 하면 사실은 법적인 부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평무 변호사의 오늘 변론 중에서 앞부분, 국회 절차의 잘못된 문제 그런 것들을 사실 지적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재판 변론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만 지적한다고 하게 되면 정말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왜 당신들이 대통령을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별 사유에 대해서 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절차를 이제 위법성을 있는 탄핵을 했느냐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잠시 하다 말고 헌재를 공격을 합니다. 재판관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앵커도 지적하셨듯이 이게 과연 명분 쌓기 아니겠나. 지지층을 결집해서 어차피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촉불이든 태극기든 이 불만들 세력들이 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 그 태극기 집회를 조금 더 좀 힘을 싣기 위한 그런 명분 쌓기가 아니겠나는 굉장히 우려 깊은 시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짧게 뭐 이런 상황까지 온 다음에 총사퇴한다 대리인단이 그런 일 있을까요? 이제 좀 시기를 놓친 거 제가 아닐까요? 봤을 때 총사퇴 시기는 이미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총사퇴란 카드를 꺼내려면 오늘 이전에 아마 지난주 정도에 꺼냈어야 되는데 이미 실질적으로 변론이 거의 다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총사퇴한다고 해도 헌재의 어떤 향후 선고 일정에 영향을 끼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올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개 변론 마치고 나면은 헌법재판관, 특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선정한 오늘의 말이었습니다.